그날 밤, 집안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어머니가 내 방에서 발견한 일기장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아버지는 벨트를 풀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런 더러운 년.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라는 말과 함께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16살의 나, 겨울밤 거리로 내몰린 채로. 그 후유증은 예상치 못했다. 가족은 나를 완전히 지웠고 나는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하지만 그 충격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다 보육원에 맡겨진 나는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했다. 전공은 컴퓨터 공학.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나를 버렸듯이 나도 세상을 내 방식으로 정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나는 밤낮 없이 코딩을 공부했다. 룸메이트들은 나를 로봇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가족의 압박 없이, 사회의 시선 없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민지였다. 민지는 같은 과 후배로 밝고 활기찬 여자였다. 그녀의 웃음은 내 가슴을 녹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나 역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민지가 속삭일 때마다 내 마음은 찢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만나는 날들이 이어졌고 그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 후 나는 스타트업에 취직했다. 앱 개발자로서의 재능이 빛을 발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의 역할도 커졌고 곧 CTO가 되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정감. 하지만 그때 가족이 다시 나타났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지은아,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 들었어. 집에 좀 와봐. 그 목소리는 여전했다. 명령 줘. 나는 망설였지만 궁금함에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동생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분은 내 삼촌이야. 사업이 어려워서 어머니의 말에 나는 직감했다. 그들은 나를 돈줄로 본 거였다.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치욕이라고 쫓아낸 가족이 이제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 왜?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아직도 그걸로 화가 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버렸으니까 집을 나서며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가족 만났어. 웃기지? 민지는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예감. 그 후 가족의 연락이 잦아졌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핑계로, 아버지는 사업 자금을 요구했다. 나는 매번 거절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태도가 변했다. 내가 성공한 건 우리 덕분이야. 교육시켜준 거 잊었어. 그런 말들이 쏟아졌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회사에서 내 성적 지향을 아는 사람은 적었지만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 지은 씨, 여자친구 있어? 동료의 장난스런 질문에 나는 미소로 넘겼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그녀의 부모님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였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질문에 민지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숨겨진 채로 지속되었지만 그 압박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다. 우리 그냥 헤어질까? 민지가 울면서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돈을 보낸 후 가족의 태도가 급변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고마워, 지은아.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자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많은 기대가 숨겨져 있었다. 곧 아버지가 사업 계획서를 보내왔다. 이거 투자 좀 해줘. 성공하면 내 목도 줄게. 나는 읽어보지도 않고 거절했다.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다. 동생까지 나서서 언니, 나 대학 등록금 좀 히라고 애원했다. 나는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일도 바빴다. 우리의 앱이 히트하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나는 밤늦게까지 미팅을 했다. 민지는 그런 나를 걱정하며 쉬어, 지은아. 가족 일은 신경 쓰지 마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족의 요구는 내 과거의 상처를 파헤쳤다. 16살의 그날 쫓겨난 기억이 생생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지와의 관계도 위기에 처했다.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를 감시하기 시작한 거였다. 집에만 있어? 친구들도 조심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우리는 몰래 호텔에서 만나야 했고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 강렬해졌다. 하지만 그 강렬함이 위험을 불렀다. 어느 날 민지의 어머니가 우리를 목격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를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났다. 나처럼. 그녀는 내 아파트로 왔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함께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곧 나에게까지 연락이 왔다. 우리 딸 데려와. 내가 망친 거야. 그 말에 나는 분노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도 복잡해졌다. 상사가 내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다. 지은 씨, 사생활은 조심해.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그 말은 경고였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성공으로 그 시선을 이기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암이래. 수술비가 필요해. 나는 확인해보니 사실이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결국 나는 돈을 보냈다. 가족이니까 라는 핑계로. 하지만 그 돈이 민지와의 관계에 균열을 냈다. 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니? 그들이 너를 어떻게 했는데? 민지가 화를 냈다. 나는 설명했다. 내 피를 나눈 사람들이야? 버릴 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그 선택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다. 사회적 압력도 커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여전히 어려웠다. 친구들은 멀어졌고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여자끼리. 역겹다. 그런 댓글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 NGO 단체에 참여했다. LGBT 권리를 위한 모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를 위로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러나 가족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돈을 받은 후 아버지가 나를 언론에 팔아넘겼다.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라 집에서 쫓아냈는데 이제 성공해서 돈을 준다 기사가 나왔다. 회사에 충격파가 일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불안해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상사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변명할 수 없었다. 가족의 배신이 내 인생을 다시 흔들었다. 민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도망칠까? 해외로. 그 제안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싸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나는 아직 몰랐다. 가족의 요구는 더 노골적해졌다.
더 줘 아니면 내 비밀 더 퍼뜨릴게의 협박이었다. 가족과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은아, 앉아. 이야기 좀 해.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돈은 더 안 줘. 그만해. 아버지가 웃었다. 내가 뭔데? 우리가 키워준 덕에 성공한 거잖아. 그 말에 내 속이 끓었다. 16살의 기억이 떠올랐다. 대화는 곧 싸움으로 변했다.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쫓아낸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제 가족이잖아. 동생이 말했다. 나는 반박했다. 가족. 나를 버린 게 가족이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가 그렇잖아. 정상적인 게 아니야.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의 정형화된 도덕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그녀의 걱정스런 눈빛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 민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 싸워. 하지만 회사 상황이 악화되었다. 기사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빠져나갔고 나는 사표를 고려했다.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야. 상사가 말했다. 내 결정은 빨랐다.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LGBT 친화적인 앱 개발 회사, 민지가 함께했다. 우리 꿈을 이루자.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가족의 협박이 계속되었다. 내 여자친구 사진 있어? 공개할까? 그 메시지에 나는 충격받았다.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스토킹이었을까?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에서 내 이야기가 퍼졌다. 레즈비언 CEO, 가족 갈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비난이 더 컸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추하다. 그런 댓글들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NGO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도왔다. 힘내. 내가 롤모델이야.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함께 살기로 했다. 숨기지 말자. 하지만 그 선택이 대가를 치렀다. 민지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우리는 싸워야 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한국 법은 아직 미비해. 조심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가족의 배신은 절정에 달했다. 아버지가 회사에 찾아왔다. 돈 주지 않으면 내 비밀 다 까발릴게. 나는 녹음기를 켜고 대답했다. 해보세요. 법적으로 대응할게. 그 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족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 내 탓이야. 동생의 전화였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내가 잘못한 걸까? 가족을 버린 게 밤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민지는 위로했다. 아니야. 그들이 잘못한 거야.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족을 용서할지 아니면 싸울지. 결국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를 만나 왜 그래? 라고 물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돈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짓눌렀다. 미디어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해주세요. 나는 받아들였다. TV에 나와 내 이야기를 했다. 나는 사랑할 뿐이에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그 방송 후 지지자가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도 많았다. 회사에 협박 전화가 왔다. 화해 모임은 집에서 열렸다. 모두가 모였다. 아버지는 사과했다. 미안하다. 내가 성공하니 부러웠어. 어머니도 울며 말했다. 내 선택을 인정할게. 동생은 언니, 사랑해. 이라고 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돈을 조금 더 주기로 했다. 가족 도움으로. 하지만 민지는 불안해했다.
조심해, 지은아. 회사 일은 순조로웠다. 우리의 앱이 인기를 끌었고 투자금이 들어왔다. LGBT 커뮤니티에서 칭찬이 쏟아졌다. 내 덕에 용기 얻었어. 그런 메시지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가족의 진심이 의심스러웠다. 돈을 받은 후 그들의 태도가 다시 변했다. 더 필요해. 사업 확장할게 아버지의 말이었다. 민지와 나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그녀의 맹세에 행복했다. 하지만 가족이 알게 되었다. 그런 짓 하지 마,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전화였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그 무시가 화를 불렀다. 가족이 민지의 가족과 연합했다. 둘을 떼어놓자. 배신의 절정이었다. 결혼식 날 가족들이 나타났다. 멈춰.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 혼란이 일었다. 민지의 부모님도 함께였다. 우리 딸 데려가 이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민지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 왜 그래? 우리는 사랑해. 내 외침은 메아리 쳤다. 사회적 반향이 컸다. 그 사건이 뉴스에 나왔다. 레즈비언 커플, 가족 반대로 결혼식 파탄, 지지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처였다. 민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포기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싸우잔.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 텄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가? 가족과의 대결은 법정으로 갔다. 우리는 소송을 걸었다. 협박과 방해, 변호사는 승산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정이 힘들었다. 증언대에서 과거를 털어놔야 했다. 16살에 쫓겨났어요. 그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가족은 반박했다. 우리는 교육하려 했을 뿐의 거짓이었다.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서할까? 아니면 끊을까? 밤마다 고민했다. 민지는 지지했다. 내 결정 따라 결국 나는 선택했다. 소송을 취하하고 가족과 단절했다. 이제 끝이야. 그 결정이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을 가져왔다. 회사도 흔들렸다. 스캔들 때문에 파트너가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버텼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LGBT 지원 앱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은 여전했다.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야.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민지와 나는 해외로 이주를 고려했다. 한국은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나는 머물고 싶었다. 변화시키고 싶었다. 그 갈등이 우리를 시험했다. 헤어질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안았다. 아니야. 하지만 그 순간 가족의 마지막 배신이 왔다. 그들은 내 회사를 고소했다. 지적 재산 도용 거짓이었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가족이 증언대에 섰다. 아버지는 딸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했다. 나는 반박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어요. 증거를 제시했다. 일기장, 쫓겨난 기록.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은 우리의 승리였다. 가족은 패배했고 그들은 사라졌다. 미안해. 마지막 어머니의 메시지였다. 승리 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회사도 회복되었다. 앱이 대박났고 우리는 LGBT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민지와 나는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다시 올렸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축하해. 그 함성이 감동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압력. 내적 식성이 왔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성공했지만 가족을 잃었다. 민지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나는 고민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목소리가 컸다. 도덕적 타락.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 가족의 꿈을 꾸었다. 돌아와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대가를 치른다. 가족, 사회, 도덕 모든 게 충돌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묻는다. 가족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혈연을 끊는 선택이 옳은가?